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가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감재를 좋은 걸 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두껍게 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놀이방 매트를 까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온돌문에 좀 안 맞지 않고 효과가 적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웃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건 물론이고 살인까지 나기도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네, 이 층간소음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층간소음을 잡을 해결해줄 방안에 대해서 강연자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한국기계연구원의 김동훈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연구원의 김동훈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소리 날 때마다 위층에 올라가 묻고 따지기 골치 아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훈 박사님 무대 중앙으로 모십니다. 사실 이 층간소음이요, 당해보지 않고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웃끼리 싸우지 않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해결 방안이 있는 거예요? 예, 그 100% 해결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계속 도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능동적으로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문제점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저감하는 방법이라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기계기술 기반 국민행복기술이라는 자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께 편안한 이득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하는 시범 사업인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정밀 가공 기술을 통해서 진동을 잡고 소음을 잡는 기술을 능동적으로 공학적인 방법으로 층간소음에서 기존의 마감재 소재라든지 수동적인 방식의 저효과 고비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연에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로 강연 청해 볼게요. 네, 층간소음은 우선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하시는 게 층간소음입니다. 저희가 늘 듣는 게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다세대 주택, 특히 요즘 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가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집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뛰는 소리, 그 다음에 어른이나 아이들이 발걸음 소리, 이런 쿵쿵거리는 소리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식탁 끄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그렇지만 청소기 돌리는 거는 뭐 며칠에 한 번씩 돌리는데 애들 뛰어다니는 거는 뭐 계속 뛰어다니고 하니까 가장 큰 소리가 쿵쿵거리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종류도 많고 기준치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그 기준에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치가 자꾸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중량 충격음 이렇게 해가지고 쿵쿵거리는 소리나 발자국 소리, 망치 소리 같은 거는 50데시벨, 그 식탁을 끄는 소리 같은 소리는 58데시벨, 이래하는 그 소리의 강도로 나타내는 기준치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등가 속도, 등가 소음 이런 개념으로 해서
1분 내지 5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만큼 시끄러운지 또 거기에 따라서 기준치도 58이나 50 이하로 더 떨어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에 대해서 까다롭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준도 비교표를 보시면은 뭐 다양하지만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콘크리트 슬라브를 150mm 두께를 뒀다면 지금은 210mm로 높이면서 또 다양한 구조, 기존의 방식에서 주택법을 준용하면서도 완충제를 많이 넣는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구조가 크게 벽식 구조가 있고 기둥식 구조가 있고 무량판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어떤 구조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벽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벽식 구조가 제일 시공비가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의 85%는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85%는 벽식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는 층간 소음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식 구조가 있는데 기둥식 구조는 벽식 구조에다가 말 그대로 기둥을 슬래브 보호 형태로 옆으로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소음이 바로 하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이클 돌게 됩니다. 옆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둥식 구조의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시공업자들이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기둥식 구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뭐 서울에 여기 그 주상 복합 아파트 유명한 것들 이런 것들은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단가보다는 무슨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 안전성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어떤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기둥식 구조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분 이렇게 청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청약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지원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단가가 그렇게 비싸게 시공을 하면은 분양이 잘 안 되고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업자들이 벽식 구조를 짓는다. 그래서 대부분 벽식 구조고 무량판 구조라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둥식 구조의 좀 변형된 모델인데 조금 기둥식 구조 흉내를 내지만 벽식 구조보다는 강한 거. 이 경우는 어디서 하냐면은 여러분도 LH 공사라고 주택공사에서 짓는 그 민간 건설사가 아니죠. 그런 데서는 약간 벽식 구조보다 좀 튼튼한 무량판 구조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이라든가 아주 고층이나 아주 고급 아파트는 층간에 좀 강인한 기둥식 구조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벽식 구조에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없었지만 배상 금액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층간소음 방지 대책 기간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이라는 데도 있고 뭐 철도소음뿐만 아니라 항공기소음, 환경소음 그 외에 또 층간소음이 크게 하나에 또 차지하는 그런 또 요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층간소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같이 디파인을 정의를 하고 그 층간소음에 따라서 요즘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구조가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취약점이 있고 이런 층간소음의 전반적인 거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층간소음을 100% 해결은 못하지만 능동적으로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감하는 방법은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능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공학적인 접근 방법.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감재 소재를 좋은 걸 쓰셔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10%
이상의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감재를 좋은 걸 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두껍게 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애를 키워보셔서 알고 또 동생도 있고 그래 보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놀이방 매트를 까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두꺼우니까 소음이 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편한 걸 뭘 느끼셨을 거예요. 뭘 느끼셨습니까? 쑥쑥 들어가랍니다. 이게 무슨 모래사장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이 온돌 문화, 좌식 문화, 이런 딱딱한 문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침대를 사는데 돌침대가 매트리스처럼 물렁하다 생각해 보세요. 돌침대 효과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감재 소재 같은 경우는 물론 향후에 뭐 탄소 섬유라든가 새로운 소재 개발이 나오고 해가지고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요원한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소재를 두껍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돌 문화에 좀 안 맞지 않고 효과가 적다.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층간 사이에 보면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층간을 제일 좋은 방법은 완충제. 쉽게 여러분들 완충제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무판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고 그 슬래브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경량 기폭 콘크리트라고 또 있습니다. 그 위에 마감 몰탈이라고 용어 좀 어렵지만 모래하고 시멘트 섞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빈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마감재들이 있습니다. 바닥 마감재들이. 근데 그 사이에는 좀 비어 있습니다. 그 층간을 다 메우면 좋지 않냐? 다음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층 아파트에서 층간을 다 메워 보십시오. 아주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게가 하중의 안전이 지금도 우리 이렇게 오래되면 아파트가 거미가 아니고 하는데 하중의 안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공간을 다 메운다고 하십시오. 그거에 돈이 들어가는 완충제 고무판이든 또 일반 고무판을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소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그런 재질의 기능성 소재를 넣으면은 그 돈이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 원 이상의 소요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소 20% 30% 이상의 효과를 내려면 층간 사이에 공간을 다 메우고 또 콘크리트 슬라브도 150에서 210 더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런 기둥식 구조, 벽식 구조의 프레임은 못 바꾸지만 지금 돼 있는 벽식 구조에서도 수직 구조에서 그 건축 구조 매운 방식이든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안전, 하중 문제, 그다음 고비용 문제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문제도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은 수동적인 방식으로 저희는 규명을 했습니다. 소재에 대한 부분, 마감재 소재, 그다음에 건축의 매운 방식은 수동적인 방식이다.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능동적인 방식은 뭐냐? 여러분들 수학, 과학 하시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학. 저희 공학을 하니까 공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죠. 공학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어를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감시를 하고, 그다음 보정을 하고,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층간 소음을 능동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기계기술 기반 국민행복기술이라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은 이제 가능성 제시하고 국내외 특허내고 SCI급 좋은 논문 내고 해서 실용화 전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범 모델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8대1로 콘크리트 슬라브, 경량 기폭 콘크리트, 마감 몰탈, 그 다음에 빈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 이게 초기 모델, 후기 모델에 따라서 좀 레이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조의 8대1 시범 모델에서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방진판을 두고 스프링 효과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스프링 바닥재 효과로 하면서, 여러분들 어린이들 이렇게 점프하는 이렇게 띵틀 보셨을 겁니다. 큰 애가 뛸 때는 좀 많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고 적은 애가 뛰면 좀 살살 받쳐줘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방진판을 빈 공간에 두고 그 하부에 스프링 효과를 내는 제어 모듈도 합니다. 단순 스프링은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충격량에 따라서 조절해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범 모델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동이 들어오면은
앞서 아까 여러분들 가장 큰 층간소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애들 뛰는 소리입니다. 수시로 뛰지 않습니까? 어른들 쿵쿵 소리, 쿵쿵거리는 저주파입니다. 뭐 고주파, 저주파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없지만 저주파는 에너지가 큰 겁니다. 날카롭지 않고 둔탁하고 예, 그래서 그 저주파 같은 경우가 지금 층간소음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100% 잡기는 힘들죠. 그래서 30% 목표로 해서 저주파 영역, 애들 많이 뛰는 그런 쿵쿵 발자국에 해당되는 부분, 망치 소리, 저주파 영역에 이제 차관을 두고 실제로 저희가 망치로 때립니다. 또 유압 공압으로 위에서 발자국처럼 이따 동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망치로도 때리고 했을 때 소음 데시벨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충격량에 대한 모습과 제어했을 때의 하부로 내려가는 충격량의 그 튀는 모습, 펌핑 모습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프로도 보여드리고 해서 최소 16에서 32%를 잡았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센싱을 해서 진동량을 측정하고 그 진동량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스프링 저감 효과를 제어를 하는 제어 모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제어 모듈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측정 모듈들이 있습니다. 측정 모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압 전류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 위쪽에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기계 가공 기술에서 정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진동을 잡아주는 기술을 적용했다는 그 내용이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위쪽에서 이제 유압으로 계속 치고 뭐 이렇게 발자국처럼 칩니다. 그랬을 때 소음이 이제 뭐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위쪽에서 그다음 망치로도 때립니다. 망치로도 때리고 하면 그림에서 중간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이 그대로 충격량이 내려가는 모습이고 오른쪽 망치 밑에 쪽이 충격량이 감쇄돼서 좀 펌핑이 적게 돼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망치로 때렸을 때 85까지 올라가고 하던 것들이 이제 제어를 하면서 이제 60데시벨, 50데시벨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래프가 위쪽이 보정을 하지 않고 밑쪽에 빨간 선이 보정을 했을 때 그 차이가 15%에서 30% 정도로 줄인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충격을 저 위쪽에서 보시면 유압으로 계속 공압으로 칩니다. 저 호수 라인이 있는 데서 공압을 쳤을 때 밑에 지금 밑에 덜슬덜슬 끓이는 게 방진판입니다. 어린애가 큰애가 뛸 때 요게 지금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쿵쿵쿵 거는 게 위에서 치는 것들이. 오른쪽은 제어 모듈, 저게 하이프 메탈스의 은색, 저기서 이제 충격을 스프링 효과로 감지를 해서 막아줍니다. 댐핑을 해서 밑에 튀는 부분이 좀 적게 튑니다. 이 충격량이 적게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쾅쾅 그대로 지금 망치로 때리듯이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데시벨이 이제 아까 85, 90데시벨에서 60데시벨까지 내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실험 장소가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이 좀 공장동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60데시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적인 치유로 보면은 비교치로 보면 이제 90데시벨 가까이에서 이제 60데시벨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스프링 효과를 주는 그 제어 모듈이 과연 어떻게 그럼 제어를 될까? 그 단지 스프링 역할만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프링 역할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전류 제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실험 기구를 다 들고 오기에는 전류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스프링 효과를 하는 그 제어 모듈에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스프링이 수직 운동을 좀 무거운 놈이 쿵쿵거리면은 좀 단단하게 내려가는 힘이 좀 뻑뻑하게 내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가벼운 애가 쿵쿵거리면은 좀 말랑하게 내려가가지고 부드럽게 띄워주면 되고 그래서 그 스프링 효과를 내는 자기 유연 진동 소자의 안에 있는 수직 운동을 하는 실린더, 뭐 전문용어로 하면 실린더 샤프트 내에 통로를
쉽게 얘기하면 물로 채워져 있다가 그 물이 액체나 고체 상태,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바뀌면서 실린더 상하 움직임을 방해를 하면서 위에서 큰 힘이 내려오면은 밑으로 바로 전달이 안 되고 실린더가 꾹 누르고 잡고 내려가면서 소멸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류 제어를 해서 그 실린더 샤프트 주위에 전류를 줌으로써 실린더 샤프트 주위에 통로를 막아주는 입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때는 거기에는 물처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물처럼 있죠. 물처럼 있다가 전류가 없으니까 지금 자석으로 자, 이렇게 전류를 줬습니다. 전류를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뭉쳐서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예, 이게 뭘 얘기하십니까? 전류에 반응하는 물도 물 안에 실제로 미세 입자가 있어가지고 전류에 반응을 하는 고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린더 샤프트 내에 통로를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좀 만들어서 좀 뻑뻑하게 해서 충격량을 줄여주는, 그래서 스프링의 강성 효과를 조절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성유체 특성을 이용한 제어 모듈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력 시험이라는 거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그런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석 유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만들어 왔는 그 자석 유체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액체를 고체화시키고 고체를 액체화시켜서 실린더의 움직임을 하드하게 하고 소프트하게 해서 스프링으로 얘기하면 무거운 놈이 오면은 큰 힘을 가진 스프링이 되고 가벼운 애가 뛰면은 작은 힘을 가진 스프링 효과를. 그래서 그 방진판을 떨어주는 효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능동 저감 적용 방안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 첨간 구조에 콘크리트 슬라브부터 마감재까지의 수직 구조의 8대1 축소 모델에서 16%에서 32% 대략 15에서 30%를 줄였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 방식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3배,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도 5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참조 예시인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으면 그 슬라브와 마감재 몰탈 사이에 빈 공간에서 저희가 방진판을 두고 스프링 효과를 주는 제어 모듈을 답니다. 그래서 유연 진동 소자가 진동판을 조절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진동을 한번 잡아줘서 충격량이 적게 내려가도록 합니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모델이나 후기 모델에 따라서 그 레이어 순서가 달라지고 있어요.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바로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경량 기포, 마감 몰탈, 모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빈 공간을 메우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런 새로운 농도 저감 방식을 적용했을 때 비용 효과나 개선 효과가 3배에서 5배가 좋아진다. 이렇게 저희가 IEEE 논문도 내고 국내의 특허에도 내고 백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실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민간과 함께 공동 연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아파트도 이제 시범적으로 바닥재를 한번 드러내고 이렇게 해볼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차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요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수동적인 소재 개발이나 소재 마감, 그다음 건축 매원 방식의 한계점을 벗어나서 공학적으로 능동적으로 저감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것이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기계기술 기반으로 국민행복기술로 여러분들 국민께 좀 다가가는 한 걸음이 되지 않았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30% 정도를 줄인다는 건 굉장히 크게 줄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언제부터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상용화는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했는 게 작년 하반기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지가 한 과제가 이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 상반기에 좀 민간 기업과 실용화를 이용한 상용화 연구를 짧게는 1년에서 2년 정도에서 다양한 구조의 건물이나 다양한 구조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최적화되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짧게는 2년 내외, 길게는 3년 내외에 이제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층간소음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큰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손 들고 질문해 주시죠. 네.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좋은 점과 미래 아파트 모습은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좋은 질문했습니다. 예. 예. 어린애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층간소음의 가장 큰 문제가 쿵쿵 뛰는 소리가 3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맘 놓고 뛸 수 있다? 맘 놓고 뛸 수 있는데, 네. 그 점이 가장 어린애들이 이제 집에 가서 저도 집에 가서 애하고 놀아주고 싶지만, 좀 아래층 눈치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이 애들한테 같이 안에서 놀아줄 수 있는, 그 애들한테 마음대로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허락되는 점이 좋고, 미래의 집의 모습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집은 예전처럼 이제 주거 문화의 공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지금 30% 뭐 가능성이 제시했지만 실용화되고 해서 50%, 100% 해결이 된다면 이제 미래에는 집이 그 플레이그라운드 같이 그 놀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또 쉼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복합 공간이 아파트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성의 아파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애들한테 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꼭 좀 상용화가 빨리 됐으면 네, 하는 바람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강연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원치 않는 이 층간소음이 없어지길 기대하면서 또 우리 이웃 간의 원치 않는 싸움도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